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TV. 우리나라의 최신 주력 전투기 KF-21은 세계 1위 수준의 5세대급 스텔스 엔진과 애프터버너 노즐을 탑재해 미공군의 F-22 랩터가 구사했던 코브라 기동과 스크리밍 기동 등 항전 운용 방식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투기로 거듭날 준비를 끝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보람의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을 구사하려면 스텔스 엔진을 포함해 이것을 보조할 한국형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항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K링크를 연동해 엔진 노즐과 추력 제어를 최적화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급격한 기동 속에서도 엔진 노즐이 연동되게끔 신속하게 조절이 가능해졌죠.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도 일명 코브라 기동이 가능해질 만큼 정밀한 조종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에는 무장을 포함한 스텔스 엔진 등 무게 대비 추력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보유한 그 어떠한 전투기보다 신속한 민첩 기동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국산 항전 장비는 5세대급 스텔스 장비로 취급되었고 놀라운 추력과 안정성을 기록했으며 KF-21 전투기의 항전 장비 제어 시험이 실시간으로 진행,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KF-21의 조정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로 항전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KF-21과 완전히 똑같은 조종석을 배치시킨 뒤 조종석 앞에 위치한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21을 미리 조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게 5세대급 HQS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실제 KF-21의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최첨단 장비인 것이죠. 이로 인해 엔지니어가 개발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설계 및 수치 모델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KF-21은 항전 장비의 통신 항법 식별을 걸쳐 전투기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미션 컴퓨터 분야는 이미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100% 국산화를 완료, 현재는 검증 단계까지 모두 완료하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현직 조종사에 따르면 KF-21은 항전 장비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관은 단순화되고 직관성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KF-21의 조종석 칵핏은 F-22와 유사한 글래스 콕핏으로 설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콕핏은 조종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비행 데이터를 포함해 항공기 데이터 및 통합 전자전으로 들어오는 위협 정보를 선택적으로 시연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칵핏에서 본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3중 디지털 플라이 바이오를 채용했습니다. 디지털 FBW는 조종단과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가 융합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최신의 전투기 기체들은 공기역학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한 형상을 설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디지털 FBW입니다. 기체가 불안정하니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일일이 기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 임무 수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초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 전투기의 상태를 측정해 비행한 정성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미세하게 조정면을 움직여 안정적인 비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항전 장비인 HOT에는 AES 기능도 있는데요. 이는 조종석 내에서 음성으로 KF를 제어할 수 있는 DVI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으로는 조종을 하면서 음성으로 다른 명령을 시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기존 4세대급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KF-21을 위한 항전 장비가 국내 기술로 90% 개발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항전 장비에 관한 기술과 설계를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제작 조립에 그쳤습니다. 전투기의 용도 확장과 신규 개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산 항전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은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경험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HQS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HQS가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항전 장비에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0여 개의 조밀한 장비들이 조종되면서 단 1%의 오차 없이 작동돼야만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모든 항전 장비가 강대국들의 고난이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이므로 어느 국가나 개발사도 5세대급 항전 장비에 관해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부족한 기술적인 사항은 유수업체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와 기술 분석 등을 통해 비로소 국산화를 이뤘는데요. 현재 HQS는 최종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추후 KF-21 설계 변경이나 장비 추가 일정에 맞춰 항전 체계도 블록2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무장 체계를 제외한 쌍발 엔진과 항전 장비와 체계가 통합되어야만 KF-21의 블록1의 개발 완료가 빨라질 텐데요. 다행히도 이미 8호 시제기에는 국산 에비오닉스가 탑재 중이고 14차 비행 일정은 계획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국방과학연구소는 국산 에비오닉스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이 새로운 항전 장비를 공개하자 중국과 일본 언론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자신들도 고생해서 만드는 중인 차세대 항전 장비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비를 만들었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대시대 전장에서 사용할 5세대급 FC-5 계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에비오닉스를 탑재한 전투기로 미국의 F-35 전투기와 F-22 랩터를 언급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항전 장비란 에비오닉스 항공 플러스 전자의 합성어로 순우리말로 항전 장비라고 부르는데요. 현대전장에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가장 으뜸다는 것을 꼽으라면 항공전자 장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0여 종의 최신의 항공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KF-21 전투기가 현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최신 사양의 항전 장비를 탑재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의 항전 장비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이것은 로키드 마틴의 스마트 엔지니어들도 인정했는데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고 당연히 기술도 낙후될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그 실체를 봤을 때 자신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일부 기술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인정한 국산 KF-21의 항공전자 장비 중 핵심 전자 기술들이 모두 개발되어 항공전자 통합 시험 장비인 SL에서 성능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현재까지 한국은 KF-21 전투기의 개발 일정 단축을 위하여 총 4대의 HQS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대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나머지 한 대는 융합계통 정비계통의 통합 환경을 구현해 14차 비행 전의 비행 기준과 설계 검증에 활용하는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KF-21의 모든 무장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체계, 2028년 공대지 무장체계, 2030년 공대함 무장체계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KF-21 시제기의 초도 시험 비행이 시작되는 내년 7월이면 주요 항전 장비의 안전성을 가장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장비 개발 당시 현역 공군 관계자는 4대 핵심 기술인 항전 장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날 앞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서유럽 전체를 포함한 동유럽, 폴란드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의 KF-21 보라매의 해외 수출을 위해선 국산 엔진을 포함해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위하여 오늘도 대구 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TV. 우리나라의